어쨌든 간에 다시 잘 가봅시다. 아, 일요일이 아쉽다. 일요일이 계속 잘 나가다가 토요일도 좋았고 시애틀 적특이 아쉽긴 했지만 아, 일요일 진짜 씨. NBA 뭐 그렇다 치더라도 축구 존나 아쉽네. 저는 가봅시다. 첫 번째 알 나스르 대 아라인. 요거 아챔이죠 형님들. 지난번에 이제 아라인이 이겼고 아챔 2차전 1차전은 아라인 1대0 승. 이거 뭐야 씨 그래버리네. 1차전은 아라인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이게 일단 알 나스르의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그거를 풀어드리면은 측면 수비 쪽에 이제 핵심 자원인 알 간남이라고 한 명이 있는데 얘가 지난 맞대결 때 부상당했어요. 지난 맞대결 때 이 시즌 거의 시즌 아웃이라는 것 같은데 어쨌든 빠져있기 때문에 오른쪽 측면 수비에 대한 지금 고민이 있어요. 알 나스르가. 근데 이게 저도 뭐 알 나스르의 전력을 완벽하게 파악은 못하니까 근데 이게 대체가 안 되나봐. 지난 오늘 경기 대비해가지고 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디오 마네까지 오른쪽 풀백으로 실험을 했다라는 기사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알간남이 이번 시즌 뭐 심지어 공격 포인트도 1골 7도움이거든요. 이 새끼가 아예 대체가 안 되는 사이즈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 나스르 입장에서 고민이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인 것 같고 또 전방에 이제 호날두와 더불어 마네보다도 공격 포인트를 많이 올려주는 탈리스카가 최근에 또 부상으로 오늘 경기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투명이긴 한데 라포르테도 오늘 빠지는 부분이고 수비 쪽에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이제 아퀴딘가 주전 키퍼 요 새끼가 이제 그 아시안컵 차출 거부해가지고 5개월 출전 정지인가? 국가의 부름을 그 뭐 해가지고 5개월 출전 정지인가 당했는데 오늘 복귀하는 것 같아요. 그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래가지고 최근에 나스르 같은 경우 이제 주전 키퍼, 뭐 백업 키퍼, 서드 키퍼까지 싹 다 나가리 된 상태에서 이제 뭐 한물 간 그 오스피나 아시죠 형님들? 저희 콜롬비아였나?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뭐 아스날에서 뛰었고 뭐 저기 라리가인가 세리에서 막 오래 뛰었었잖아. 오스피나가 나왔는데 더럽게 못 맞고. 그래서 근데 오늘 아퀴디라는 이제 주전 키퍼가 복귀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나스르가 지금 전력 상태가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탈리스카도 없고 간남도 없는 상태에서 풀백에 대한 고민. 더군다나 사디오 마네의 컨디션이 최근에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지난 맞대결에서의 어떤 경기 양상에서도 아라인이 알 나스르의 높은 라인에 대한 뒷공간을 상당히 공략을 잘했어요. 실제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었지만 뭐 아슬아슬한 간발의 차이로 오프사이드로 골치가 난 부분도 있었고 뭐 그 밖에도 알 나스르의 계속해서 뒷공간을 좀 잘 공략을 하면서 나스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대신 뭐 나스르 입장에서도 무득점할 경기는 아니긴 했어요. 호날두가 이제 골대 앞에서 놓치고 뭐 그런 부분들은 있었는데 그래서 이 경기가 그렇게까지 쉬워 보이진 않는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 4강 대진이 아렐날이 뭐 올라가겠죠? 이티하드 상대로 웬만하면 아렐날이 갈 거니까 아렐날 대 이제 나스르야. 이거 포기 못하거든 형님들. 이 매치업 지금 사우디 최강 팀들 중 두 팀이 이제 붙는 매치업. 그래서 이게 알 나스르가 이겨줘야지 이게 매치업이 또 성사가 되는 부분인데 이게 전력 상태가 지금 감안을 했을 땐 솔직히 1.31배당 메리트가 없어요. 차라리 뭐 고배당으로 반대로 찍고 그냥 패스하거나 이런 그림이 맞는 건데 이게 중동 쪽 경기이기도 하고 어쨌든 또 아챔 이 흥행 보수중패거든. 이거 포기할 수가 없잖아. 여기서 또 만나네 하면서 리그 우승은 아릴랄이 가져가지만 또 4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또 홈앤더 어웨이니까 표값이든 뭐든 돈 많이 되는 경기란 말이야. 또 아챔 경기이기도 하고 그게 조금 고민이에요.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이게 어떻게든 심판이 뭐 도와주기라도 해서 나스르가 올라갈 것 같은 좀 생각은 들어. 그죠? 나 같아도 포기 못할 것 같아 진짜로. 이 매치업은 되게 흥미로운 매치업이잖아.
초 빅매치인데 근데 전력 상태를 보면은 또 그냥 묻찍거나 뭐 햄 묻찍고 치우고 싶고 그런 매치예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베팅하기 막 그렇게 달가운 경기 같지는 않아. 전력을 봤을 때는 오히려 승보다는 다른 쪽 선택에 배당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데 이거 나스르가 올라가야 돈이 얼만데 이게 그잖아. 돈 벌자고 축구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그냥 승보고 치워야 되나 아니면 좀 무승부 변수까지 커버를 쳐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무승뱀무로 보겠습니다. 무승뱀무로 터지면 무승부에 대한 가능성은 있다. 무승뱀무 언어바는 언어바도 이게 아라인이 잠글 것 같아가지고 오바 메리트가 막 크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스르가 공격력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저기 마네의 폼이 떨어지고 탈리스카가 오늘 또 출전 못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오른쪽 측면 그 풀백 공격력이 상당히 좋은 풀백인 것 같거든. 공격력이 지금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오른쪽에서는 부상자들이 많이 발생을 한 상황이고 왼쪽에 마네는 폼이 떨어져 있고 전체적으로 공격력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오버가 1.47 개쓰레기 배당 잘 모르겠어서 저는 언더로 보겠습니다. 언더로 언더 1대0 1대1 이 정도 보고 다음 경기 라치오 대 우디네세. 일단 라치오가 지난번에 이제 저기 AC 밀란과 경기에서 마지막에 퇴장 주구장창 당해가지고 오늘 좀 출전 정지로 많이 빠집니다. 뭐 기행두지 미드필더 쪽에 출전 정지 빠지고 수비 쪽에 이제 뭐 펠레그린이나 마루시치 얘들도 뭐 마루시치 주전 자원인데 어쨌든 빠지게 된 상황에서 뭐 미드필더에는 로벨라도 없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미드필더 쪽에 많지는 않아요. 한 명 정도 여유 있는 듯. 루이스 알베르토 카탈디 베시노 카마다 요 정도 느낌인데 우디 같은 경우 이제 중앙 미드필더 쪽에 가장 또 중요한 자원이 왈라스가 오늘 출전 정지로 빠지고 오른쪽 이제 윙백 자원이 에보셀레 얘도 출전 정지로 빠집니다. 둘 다. 그래서 양팀 다 누수가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라치오가 유리하죠. 당연히 이번 시즌 라치오는 어쨌든 간에 컨셉이 좀 비슷해요. 제가 지난번에 AC 밀란 경기와 분석할 때 지속적으로 라치오가 좀 4-2-3-1 포메이션 내지 뽀백을 쓰는 팀들한테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그때 우리 뭐 AC 밀란도 잡아갔었고 뭐 했던 볼로냐 때도 이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볼로냐 프렌쪽 사이드 맞잖아. 이거 최근에 AC 밀란, 피오렌티나, 볼로냐 다 포메이션이 비슷해요. 4-2-3-1 비슷한 느낌 쓰는 팀들이 다 졌잖아. 3연패야. 올 시즌에 그냥 칼럼으로도 나와 있어요. 라치오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약하다. 대놓고 해외 쪽에서도. 그래서 뭐 약팀이랑 할 때도 그런 류의 포메이션 쓰는 팀들한테 상당히 빌드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고전에 그 포메이션에 대한 빌드업이 뻥축구밖에 못해요. 라치오가. 근데 어쨌든 우디네세 같은 경우 3백을 쓰는 팀이고 뭐 중원에 대한 공백 또 우디네세가 득점력 자체가 이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도 무득점도 많고 라치오의 힘은 어쨌든 간에 수비잖아요. 그래도 상대가 조금 현찮은 놈들일 경우에 무실점도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저는 라치오가 오늘 무실점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많이 먹어야 한 골인데 한 골 먹으면 뭐 1대1 무 정도는 뭐 뜰 수도 있겠죠. 뭐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기보다는 그래도 승 아니면 언더 변수를 생각하면 언더로 가는 게 맞고 아니면 믿어주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봐서 라치오 승 언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나스리 무승부라고? 추가 시간 15분 주지 않을까요? 90분 끝나고 1대1 무면 뭔가 심판이 추가 시간 10몇 분 줄 것 같은데? 진짜로? 15분 정도 줄 것 같아. 그래서 한 골 넣어라 막 2m로. 그래서 연장 가라. 그래서 나는 햄무가 조금 더 끌리기는 해요. 무보다는. 그리고 이제 첼시 대 뉴캐슬. 야, 어디가 이길까 이거? 이거는 솔직히 제가 볼 때 제대로 분석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형님들. 이걸 둘 다 솔직히 지금 당장에 우리가 뭐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우리 서튼 형은 어디로 예측했나 한번 볼까요? BBC 패널에 너 어디로 봤냐 서튼아? 어딨어?
이건가? 이거 아닌데? 이번 주 예측 안 했나 보네? 왜 안 보이지? 이 새끼도 어려워서 꽁무니 뺐구만. 이게 어제 리버풀 맨시티까지는 예측해놓고 이거 씹어. 리버풀 맨시티 2대1 예측했네. 이거 뭐 첼시 뉴캐슬은 그냥 꽁무니 뺐네. 이 새끼 어려워가지고. 이건가? 예측했네. 2대1 첼시 승 봤네. 2대1 첼시 승? 2대1 첼시 승을 봤구만. 어쨌든 이 경기가 저는 솔직히 승을 찍든 프렌을 찍든 뭐 크게 할 말이 막 많은 경기 같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의 첼시도 어쨌든 수비 쪽이 굉장히 불안하죠. 그나마 공격 쪽에서는 초반에 그 잭슨이 좀 해주는 부분도 있을 뿐더러 뭐 팔머라든가 얘네들은 꾸준히 잘해주고 있으니까 뭐 골이 좀 터지는데 수비가 좀 불안할 뿐더러 벤치럴도 오늘 경기 출전이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사이드 쪽에 앞선에 또 미드필더 자원 이제 갤러거도 오늘 질병 관련으로 또 아마 출전이 쉽지 않다라고는 해요. 어디는 선발 두는 데도 있긴 한데 뭐 일단은 불투명 사이즈인 부분 뭐 리바이 코렐도 지금 수비 쪽에 오늘 빠지는 부분들이고 뉴캐슬이 최근에 부상자가 많이 돌아오긴 했어요. 뭐 닉 포프는 여전히 부상이고 지난 경기에 이제 트리피어가 부상으로 빠지긴 했습니다만 리브라멘토가 뛰어주면 됩니다. 잘하기 때문에 그 젊은 자원 상당히 좋은 수비수인데 걔가 지난 경기 어쨌든 나와서 교체로 대타로 이제 부상 때문에 대타로 나와서 득점도 올려줬었고 미드필더도 조엘링턴 제외 풀스쿼드 전방도 칼럼 힐슨 제외 풀스쿼드 많이 복귀들을 해서 어느덧 이제 뉴캐슬도 풀라인업까지는 아니어도 부상자들이 많이 돌아온 상황. 근데 어너바도 3.5를 쳐줬어. 잠시만요. 그런 부분인데 저는 그래도 뉴캐슬이 좀 낫지 않나. 지금 당장의 첼시 어쨌든 수비적으로 믿을 수가 없고 양 팀 다 뭐 주중에 아니죠. 지난 다음 주말에 이제 컵 대회가 잡혀 있는데 뭐 레스터랑 뉴캐슬 맨시티랑 일주일 쉬고 들어가는 거라 뭐 로테이션 돌릴 타이밍은 아니고 저는 뉴캐슬 이렇게 부상자 많이 돌아온 타이밍에 울버햄튼 상대로 대승을 또 거두기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크다라고 봐요. 첼시가 뭐 리즈 상대 로도 홈에서 고전을 했었고 브렌트포드 상대로도 브렌트포드 요즘 안 좋은데도 상당히 좀 뭐 지난 아스날전에는 뭐 부상자가 돌아왔다라고 치지만 첼시는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상당히 고전했던 부분을 치면은 요 그래도 뉴캐슬이 할만하다. 1.78배당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왜 이렇게 낮게 줬지? 그래서 요거 뉴캐슬 프렌 쪽으로 보고요. 어노바는 3.5바 보겠습니다. 3.5바 오바 쪽으로 이렇게 보고 사실 아직도 좀 고민되긴 해요. 뭐가 고민되냐면 첼시 경기는 무승부로 볼까 프렌을 볼까. 첼시가 이겨도 많이 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지 않는 사이드로 볼까 역배까지도 볼 수 있는 프렌으로 볼까 아직도 고민이 조금 솔직히 되기는 해. 둘 중에 하나로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느 바로 안 갈 거라면은 또 좀 고민이 되고 그리고 몇 번째냐? 네 번째죠. 알메리아 대 세비야. 알메리아 올 시즌 첫 승도 없습니다, 형님들. 제가 알기로 유럽 빅리그 중에서 첫 승이 없는 팀은 알메리아가 유일해요. 언제 이기냐 얘들. 이길 수 있는 경기들만 자 걷어차고 이래버려가지고 지금 9무 18패. 대단한 기록입니다 참. 뭐 어쨌든 간에 전방에 이제 루이스 수아레즈 여전히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수아레즈 아닙니다. 여전히 빠져 있고 세비야 같은 경우는 이제 부상자 많이 돌아오기는 했어요. 전체적으로 많이 돌아왔고 수비 쪽에 이제 후아누 산체스 정도만 좀 걸려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뭐 전방에 야누자 이런 애들은 필요 없고 뭐 마리아노 디아스나 근데 그러니까 알메리아도 최근에 조금 올라오긴 했고 세비야도 최근에 조금 올라오긴 했거든요.
세비야도 뭐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대등한 경기력을 보여줬었고, 뭐 소시에다드가 2군이 나오긴 했었는데 2군이라기보다 한 1.6군 나오긴 했었는데 어쨌든 홈에서 또 승리를 가져가기도 했고, 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데 알메리아가 홈에서 이상하게 잘 비벼요. 지난번에 이제 또 빌바오와의 무승부가 있었고 홈에서, 그죠? 빌바오와 이때 물론 빌바오가 좀 로테 돌리긴 했었는데, 그리고 또 AT 마드리드랑도 비겼고, 지로나 상대로는 알메리아가 훨씬 잘했어요. 물론 이때 지로나 더럽게 못할 시기이긴 했는데 거기 뭐 베티스 상대로도 비기고 오면서 엽기 새끼들이야 이거 약간. 알라베스한테 홈에서 3대 떡으로 지고 AT 빌바오 지로나 베티스랑 무르했어. 뭐 하자는 거죠 이거? 최근 6경기 동안 1패거든요 홈에서. 근데 AT 빌바오 지로나 마요르카 베티스랑 묵히고 알라베스한테 0대3 패배. 실화인가 진짜로? 어쨌든 그런 부분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원정 세비야를 안 믿습니다 형님들. 원정 세비야를 안 믿고 양팀의 상대전적 부분에 있어서 무가 없어요 형님들. 양팀 통산 맞대결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2007년 이후의 자료인데 무승부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16번의 맞대결 승패가 다 갈렸다. 오늘도 뭐 이런 데이터적인 부분을 좀 신경을 썼을 때 그냥 승패로 나눠 찍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세비야의 지금 당장의 경기력이 막 드라마틱하게 바뀐 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잘 비벼주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알라베스가 세비야 정도의 팀이랑은 또 어느 정도 칼을 겨눠도 뭐 크게 밀릴 것 같은 포인트는 없다. 뭐 세비야 최근 원정 2경기도 무득점이고 뭐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저는 이거 알메리아 프렌슨 보겠습니다. 알메리아 프렌슨. 알메리아 프렌 언더까지 1대1 정도, 아니 뭐 1대0 알메슨 뭐 그러지 않을까. 자, 넘어가고 NBA로 갑시다. 라이너 좀 따오고. 저게 무라도 좀 양팀이 떴으면은 뭐 세비야 승무로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가 없으니까 뭐 언제까지 첫 승을 못 하겠습니까? 최근에 간당간당 했잖아. 세비야 정도면 재물로 될 수도 있지 뭐. 그리고 데이터상으로 알메가 홈에서 프렌한 적이 더 많아요. 이긴 적은 없는데 프렌한 적이 더 많아. 신기한 게 7무 6패인가 그래. 7무 6패인가? 맨날 무만 주구장창 캐. 근데 둘이 붙어서 무가 없어. 어쨌든 마이너스 좀 따오고. NBA는 최근에 보셨겠지만 그 좀 이상한 경기들이 많아요 형님들. 어제 뭐 제 거 클리블랜드 대 브루클린 경기도 솔직히 좀 후루꾸로 브루클린 프렌 봤잖아. 뭐 흐름 그딴 거 상관없이 클블도 뭐 심판 빨로 몇 경기 잡은 것 뿐이지 아무것도 없다. 둘이 또이또이하다 7.5 너무 높다. 그냥 무지성 프렌 그런 느낌 봤는데 그냥 역배까지 해버리잖아. 미네 잡고 샬럿한테 잡힌 브루클린한테 역배까지 홈에서. 어지럽거든. 그래서 분석에 대한 그런 전력적인 디테일은 최대한 좀 간략하게 가지겠습니다 형님들. 그런 게 중요한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지금 당장에. 어쨌든 가 보면은 클블 대 피닉스. 기본적으로 내일 데빈 부커의 출전 가능성이 높고요. 부커, 빌, 듀란트 셋 다 나옵니다. 이거 당장에 뭐 클리블랜드도 맥스 스트로스에 대한 복귀가 할 수 있는 부분이나 뭐 디네이드도 지금 GTD 걸려 있는데 저는 피닉스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리블랜드 사실 잘하지 않는다. 뭐 도노반 미첼에 GTD 걸려 있지만 내일은 아마 빠질 거기 때문에 이거 그래도 부커, 빌이나 듀란트 있는 피닉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휴스턴한테 패배하고 또 뭐 보스턴이나 어려운 상대들을 좀 뭐 그나마 덴버는 잡긴 했습니다만 어려운 상대도 만났었는데 앞으로 일정이 너무 빡세요 피닉스가 원정에서. 이거 보약으로 먹고 가야 된다. 그 다음 경기가 보스턴 백투백으로 샬럿 붙고 하루 쉬고 미러키 원정이에요.
샬럿은 잡는다 치더라도 보스턴 미러키 원정에서 굉장히 어려울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오늘 경기 잡고 가야 되는 부분들, 뭐 클블이, 그리고 제가 말했죠, 클블 잘 못한다고. 이긴 거 심판 개뽀록으로 그냥 심판이 계속 불어주는데 어떻게 못 이겨. 막힌 건데 자유투 주면 2점 계속 주는 거잖아. 이길 수밖에 없어요, 심판이 저렇게 불어주면. 그러니까 뭐 잘해서 이겼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거 그냥 뭐 심판이 불어주더라도 피닉스가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4.5 마인 보겠습니다. 근데 마인이 좀 쫄리기는 해. 어쨌든 심판이 계속 중간중간 한 번씩 개 말도 안 되는 홈콜이 나오긴 하거든요, 클블이. 좀 쫄리긴 하는데 그래도 4.5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마인승 보겠습니다. 시카고 댈러스. 참 둘 다 아리까리한 팀들이에요. 뭐 댈러스 같은 경우 최근에 뭐 단테 엑섬에 대한 활용도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지난 마이애미전 간신히 승리를 거뒀고, 디트로이트 상대로 무려 124점을 주긴 했습니다만, 뭐 압도적인 화력을 바탕으로 티마주가 후반에 좀 잘하기도 했었고, 뭐 한 부분에 있어서 승리를 거뒀는데 여전히 인사이드는 박살나 있어요. 디트로이트 124점. 여전히 인사이드는 박살나 있고, 전체적인 에너지 레벨이나 이런 것도 안 좋아요. 디트로이트 상대로 리바운드가 20개 차이가 났어. 근데 씨발 어떻게 20점 차이로 이겼나 모르겠어요. 리바운드가 20개 차이인데. 디트도 진짜 대단해. 리바운드 20개를 땄는데 가비지 게임이 나와. 말이 안 되는 경기야.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돈치치의 무력,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인사이드적인 측면이 약해요, 지금 댈러스가 수비적으로. 근데 시카고 같은 경우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강점이 있는 팀이 아니거든요. 그나마 상대 핸들러를 괴롭혀줄 수 있는 앞선에서 이제 허슬이 좋은 선수들, 카루소를 비롯해서 여러 선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댈러스는 사실 헛슬로 막기에는 조금 빡세긴 하거든요. 오히려 같이 창으로 찔러야지 이제 댈러스를 상대하기가 좀 좋은데, 시카고가 그 정도 창을 보유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상승 자체가 댈러스가 조금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또 원정이기도 하고 시카고도 도깨비 팀의 부분을 봤을 때 요거 언더로 보겠습니다. 기준점 제가 봐서 조금 높은 것 같다. 그러니까 시카고 같은 경우도 댈러스의 수비적인 약점을 엄청 잘 공략할 만한 구성이 아닌 걸로 좀 보이고, 댈러스 입장에서도 뭐 거의 백코트 진에서의 활약이잖아요. 시카고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수비를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기는 해요. 물론 이제 돈치치는 뭐 막아봤자 못 막긴 하겠지만, 뭐 티마주라든가 어빈 정도는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봐서 요거 언더만 보겠습니다. 233.5 언더 넘어가고, 세난데골스. 일단 뭐 컬이 빠져있고요, 웬바냐마 복귀하는 부분인데, 지난 경기 그렇게 털려놓고 또 정배받았네. 오바로 봅시다. 오바로. 샌안토니오 입장에서도 뭐 지난 경기도 승리를 거뒀을 뿐더러 최근에 어쨌든 샌안이 홈에서 뭐 득점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아요. 뭐 계속해서 좋은 경기를 좀, 최근 홈에 2연승이죠. 오클, 인디 각각 잡았고, 원정 3연전에 있어서도 뭐 골수 정도는 잡았으니까 그런 부분인데, 당장에 뭐 수비적으로는 샌안이 뭐 사실 그렇게까지 뭐 기대할 부분은 없으니까, 다만 이제 골수도 수비가 안 될 거다 아마. 웬바냐마까지 복귀하기 때문에 이거 뭐 골 밑에서 상당히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템포를 어쨌든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준점이 뭐 아주 높은 기준점은 아니잖아요. 230이 넘는 기준점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 오바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228.5 오바만 보고요. 그리고 덴버 대 토론토. 이거 토론토는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답이 없어요. 저 올리닉 5번 들어가 있는 거 봐. 한숨밖에 안 나와. 한숨밖에. 제가 지난 경기도 포틀랜드 그냥 역배. 역배가 제일 좋아 보였었거든요. 물론 중간에 좀 똥줄이긴 했습니다만 4쿼터에 따라잡혀가지고. 어쨌든 뭐 포틀한테도 뭐 스근하게 져버리는 토론토. 연장 가서도 아무것도 못했죠 그냥. 근데 이거 당장에 요키치야? 올리닉 그냥 볶아먹힐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뭐 백코트 자원이 뭐 게리 트렌트 주니어나 뭐 임마누엘 키클 이런 애들이 조금 해줘야 되는 구간입니다만, 벤치가 아쉽고, 그렇게 따지기에는 높이적인 측면도 많이 아쉽다. 덴버 상대로 글쎄요, 덴버가 약팀 상대로 뭐 좀 힘 빼고 경기하는 거 제외하고는 학살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제 또
그 덴버에 이제 말로니 감독이 인터뷰도 한번 했어요. 그 유타전 직전에 이 인터뷰를 좀 일찍 해줬으면 내가 덴버마인 갔을 텐데. 그 한 내용이 약간 NBA가 가끔 이제 개똥배 뭐 핸디 10점 넘게 받아놓고 가끔 스근하게 풀에 나오는 경기들 있잖아. 그런 경기들에 대한 저격인데 덴버 감독이 오늘 유타전 앞두고 오늘 경기 가장 큰 걱정은 유타라는 팀이 보스턴 같은 팀처럼 아주 강한 상대가 아니라는 거다. 그게 큰 걱정이라는 거야. 오히려 뭐 센사보 이런 젊은 선수 키우고 있잖아. 그런 애들은 우리 선수들이 잘 모른다. 이게 상대를 모른다라는 걱정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선수들이다라는 걱정이 아니라 자만한다라는 거예요. 자만. 그래 뭐 또 좀 치네. 이 점 너 야 공격 이번에 한번 요거 한번 해볼까? 원래 잘하는 게 있지만 요거 한번 재미로 한번 해볼까? 튕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순식간에 시간 가고 점수차 하고 상대 팀들은 젊은 자원들 죽자 살다 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역배 터지거나 풀엔 터지거나 그런 거야. 그게 가장 큰 걱정이라고 했잖아. 이런 저격성 인터뷰를 했었기 때문에 덴버가 그때도 유타 상대로 그냥 개박살을 내버렸죠. 오늘 그래도 그 기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한 경기만에 바로 좀 해이해지기보다는 대충대충 하기보다는 또 요 경기까지는 감독이 직전 경기 그런 멘트를 던졌으니까 덴버 쪽으로 봐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덴버 마인승 보겠습니다. 마인승 보고 마지막 포틀 대 보스턴. 일단은 라인업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스턴 일단은 GTD가 다 걸려 있어요. GTD가 뭐 즈루, 화이트, 뭐 브라운, 테이텀까지 뭐 포르징기스는 빠져 있고요. 내일 출전 여부가 중요한데 그냥 이렇게 GTD 포르징기스가 빠진 상황에서 지금 4명 GTD 걸려 있잖아. 이거는 그냥 의도가 뻔해요. 우리 관리할 거다. 우리 주전들 빼고 관리하면서 이렇게 가져갈 거다. 딱 그냥 그 의도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올 시즌에 그 규정이 걸려 있잖아. 그 슈퍼스타 다 뺄 수 없다라는 그 규정이 있어가지고 뭐 다 빠지지는 못할 거고 뭐 한두로 나올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자체가 불안 요소다. 최근에 어쨌든 간에 보스턴 같은 경우도 테이텀이 조금 퍼지는 모습들이 있고 그러면서 또 브라운이 테이텀이 너무 못하다 보니까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부분들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주루 할러데이 역시도 최근에 페이스가 좀 떨어진 모습이고 데릭 화이트가 그러면서 또 혼자서 좀 고군분투했던 기간도 있고 보스턴이 약간 힘이 좀 빠질 구간인데 여기서 빠지면 안 돼요. 왜? 한 달 뒤에 플레이오프 있거든. 당연히 기호를 조절하고 선수들을 쉬게 해주고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보스턴으로 제가 볼 때 못 가. 대놓고 그냥 우리 그냥 쉴 거다 라고 선전포고로 갈겼어요. 오히려 배터들한테는 물론 이게 이래놓고 보스턴이 많이 내려버리면 그냥 뒤통수 갈기는 건데 대놓고 선전포고 했어. 우리 경기 버린다. 이 경기 승패 의미 없다. 뭐 지금 당장에 뭐 미러키나 다른 팀들과의 승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보스턴에 이미 1위 거의 확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레미 그랜트의 출전 여부 상관없이 뭐 포틀랜드 프랜성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경기는 때로는 역배가 터지기도 합니다, 형님들. 근데 역배까지는 솔직히 못 보겠고 프랜슨 볼게요. 프랜슨 보고 여기까지 마무리